45장 다시 너트행어 농장으로. 약탈을 시작하라. 전쟁을 시작하라. 그때 운두어트는 둔덕 아래 탁 트인 풀밭에 나와 자정이 지난 무렵에 어룽더룽한 노란 달빛 속에서 시슬과 레그워트를 마주하고 있었다. 소리나 엿들으라고. 너희들을 그 굴길에 세워둔 게 아니야. 도망 나오는 놈을 잡으라고 세워둔 거지.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를 뜨지 말도록 당장 돌아가. 시슬이 불만스럽게 말했다. 정말입니다, 장군님. 저 안엔 토끼가 아닌 다른 동물이 있습니다. 저희 둘 다 분명히 들었다고요. 냄새도 맡았나? 아닙니다. 발자국도 배설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토끼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파다 말고 모여든 몇몇 토끼가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놈들한테는 멜로 대장을 죽인 혼바가 있어. 우리 형이 그 자리에 있다가 봤대. 번개불로 변하는 커다란 새도 있었어. 강가에는 어떤 동물이 놈들을 데려가 주었어. 그냥 돌아가면 안 될까? 그만두지 못해? 운두어트가 소리를 버럭 지르며 토끼들에게 다가갔다. 누가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나? 네 놈이 했나? 좋다. 돌아가라. 당장 돌아가라고. 저쪽이 에프라파다. 저쪽으로 가면 돼. 지적받은 토끼는 움직이지 않았다. 운두어트는 천천히 주위를 돌아보았다. 좋다. 돌아가고 싶은 놈들은 어서 가라. 꽤나 먼 길인데 지휘관도 없이 잘 가보라고. 우린 모두 땅을 파느라 바쁘니까. 버베인 대장과 그라운드슬 대장은 나를 따라오게. 시즐은 캠피언 대장을 불러오고. 레그워트, 넌 그 굴길 입구로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를 뜨지 말도록. 곧 땅 파는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운두어트가 예상한 것보다 더 깊이 팠지만 아직 무너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만 더 파내려가면 빈 공간이 나타날 것 같았다. 운두어트가 말했다. 계속해. 이제 조금만 더 파면 된다. 캠피언이 와서 토끼 셋이 언덕을 내려가 북쪽으로 도망쳤는데 그중 하나는 그 절름발이 토끼인 듯하며 뒤쫓아가려다가 시슬이 전한 명령을 받고 그냥 돌아왔다고 보고했다. 운두어트가 말했다. 상관없어. 내버려둬. 새 놈쯤은 없어져도 돼. 아니, 왜 또 왔나? 운두어트는 옆에 와 있는 레그워트를 보고 날카롭게 물었다. 이번엔 무슨 일이야? 열려있는 굴길 말입니다. 허물어지긴 했는데 안에서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도 쓸모있는 일을 할 수 있겠군. 그 뿌리를 파내. 아니, 그것 말이야, 이 멍청아. 땅 파기가 계속되는 동안 어느덧 동쪽 하늘에서는 첫 빗줄기가 비쳐오기 시작했다. 언덕 기슭에 있는 넓은 들판은 추수가 끝났지만 집단은 아직 태워지지 않은 채 시커먼 그루터기 위로 줄지어 서 있었다. 억센 줄기와 마디풀, 별빛 맞이꽃,
꼬리풀, 삼색 제비꽃 따위의 잡초들 위에 서 있는 집단은 누르스름한 달빛을 받아 흐릿하게 보였다. 집단들을 제외하면 밭은 언덕처럼 훤히 트여 있었다. 전신주가 있는 산사나무와 산딸기나무 숲을 빠져나오자 헤이즐이 입을 열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겠지? 댄더라이언이 말했다. 너무 어려운 일 아니야?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겠지. 마을을 구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서 가자. 가는 길은 쉬워. 이제 추수가 끝났으니 거리가 반으로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야. 숨을 때 찾지 말고 그냥 달려. 하지만 나를 너무 떨어뜨려 놓지는 마. 힘껏 달려보긴 할 테니까. 토끼들은 댄더라이언을 앞장 세우고 들판을 지나갔다. 도중에 메추라기 4마리가 화들짝 놀라 서쪽 산울타리로 날아가서 그 너머 들판에 내려앉은 것 말고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 잠시 뒤 도로에 이르자 헤이즐은 가까운 둔덕 위 산울타리에 멈춰섰다. 블랙베리, 넌 여기서 기다려. 꼼짝 말고 엎드려 있어. 때가 되더라도 너무 빨리 뛰쳐나오지 마. 넌 우리 가운데 머리가 가장 좋아. 머리를 써. 계속 머리를 써서 행동해야 돼. 언덕으로 돌아가면 키아르의 굴길로 들어가서 상황이 안전해질 때까지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겠지? 응, 알았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철나무까지 쉬지 않고 뛰어야 할 것 같은데 숨을 데가 하나도 없잖아. 그래, 어쩔 수 없어. 정 안 되겠으면 산울타리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요령껏 피해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지금 여기 앉아서 궁리할 시간 없어. 무조건 마을로 돌아와야 돼. 모든 게 너한테 달려있어. 블랙베리는 가시나무 밑동의 담쟁이 덩굴과 이끼 속에 숨었다. 나머지 2토끼는 길을 건너 좁은 길 옆에 있는 헛간 쪽으로 올라왔다. 헛간을 지나 산울타리로 가면서 헤이즐이 말했다. 저기엔 맛있는 뿌리들이 많은데 시간이 없는 게 안타까워. 이번 일만 끝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서리하러 와야겠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곧장 길을 따라 올라갈 거야? 고양이는 어떡하고? 이게 가장 빠른 길이야. 지금은 빨리 가는 게 가장 중요해. 그 무렵 동이 터오면서 종달새 몇 마리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느릅나무들이 둥그렇게 모여 서 있는 곳에 다가가자 다시금 머리 위에서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노랗게 물든 나뭇잎이 팔랑거리며 도랑 언저리로 떨어졌다. 토끼들은 비탈 꼭대기에 이르러 눈앞에 있는 헛간과 뜰을 바라보았다. 사방에서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느릅나무 우듬지에선 당까마귀가 울고 있었지만 땅 위에는 참새 한 마리 돌아다니지 않았다. 앞쪽으로 농가가 있고 뜰 안쪽에 계집이 있었다. 개는 보이지 않았지만 계집 지붕 고리에 묶인 줄이 바닥으로 내려와 밀집 깔린 계집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헤이즐이 말했다. 때맞춰 왔구나. 놈은 아직 자고 있어. 자, 댄더라이언, 실수하면 안 돼.
저기 계집 맞은편 풀밭에 엎드려 있어. 내가 줄을 갈가서 끊으면 줄이 툭 떨어질 거야. 걔가 아프거나 귀머거리가 아니라면 그 소리에 깨겠지. 어쩌면 그 전에 깰 수도 있지만 그건 내가 알아서 조심할게. 넌 놈을 유인해서 도로까지 데려가. 넌 빨리 달리잖아. 걔가 널 계속 쫓아갈 수 있게 신경 써. 산울타리를 이용해도 좋지만 걔는 줄을 끌고 다닌다는 걸 잊지 마. 블랙베리가 있는 데까지 유인해. 그게 가장 중요해. 댄더라이언이 풀밭 언저리에 숨으면서 말했다. 헤이즐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최고의 이야깃거리가 될 거야. 그 이야기를 들려줄 토끼는 바로 너이고 말이야. 헤이즐은 해 뜨는 쪽으로 빙 둘러가서 농가 벽에 닿았다. 그러고는 벽을 따라 좁은 꽃밭을 들락거리며 조심스럽게 깡충깡충 뛰어갔다. 협죽족꽃, 재, 소똥, 개, 고양이, 닭, 고여있는 물 냄새 등 온갖 냄새가 어지럽게 밀려들었다. 헤이즐은 목재 방부용 기름과 썩은 밀집 냄새가 풍기는 계집 뒤로 갔다. 계집에는 밀집 반단이 세워져 있었다. 개의 잠자리에 깔아줄 깨끗한 밀집으로 맑은 날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냥 밖에 내놓은 모양이었다. 헤이즐로서는 행운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계집 지붕에 어떻게 올라가나 걱정하고 있던 참이었다. 헤이즐은 집단을 타고 올라갔다. 펠트천이 덮인 지붕에 이슬 젖은 낡은 담요 쪼가리가 걸쳐 있었다. 헤이즐은 고추 한 자 냄새를 맡으며 담요 쪼가리에 앞발을 올려놓았다. 미끄럽지 않았다. 헤이즐은 지붕 위로 몸을 끌어올렸다. 방금 이 소리가 들렸을까? 타르와 밀집과 뜰에서 나는 냄새에 섞여 내 냄새도 강하게 풍길까? 헤이즐은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뛸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무시무시한 개 냄새가 신경 하나하나에 대고 도망가 도망가 하고 외치며 공포스럽게 옥죄어 들어왔지만 헤이즐은 밧줄고리 쪽으로 살금살금 나아갔다. 발이 살짝 미끄러지자 그대로 멈추어 섰다.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헤이즐은 웅크리고 앉아 굵은 줄을 갈기 시작했다. 일은 생각보다 쉬웠다. 굵기는 떼배의 밧줄만 했지만 갈기가 훨씬 쉬웠다. 떼배 밧줄은 비에 흠뻑 젖은 데다 잘 휘어지고 미끄럽고 질겼다. 하지만 개줄은 겉만 이슬에 젖어 있을 뿐 속은 말라 있고 약했다. 금세 깨끗한 밧줄 속이 드러났다. 끌 같은 앞니로 조금씩 갉아가자 마른 가닥들이 툭툭 끊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개줄은 벌써 절반쯤 끊겼다. 바로 그때 아래쪽에서 덩치 큰 개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개는 기지개를 쭉 켜고 몸을 부르르 떨더니 하품을 했다. 줄이 조금 움직이면서 밀집이 바스락거렸다. 고약한 냄새가 물큰 피어올랐다. 이젠 놈이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어. 이 줄을 빨리 끊기만 하면 돼. 놈이 줄을 잡아당길 때 끊어지게만 해놓으면 놈은 댄더라이언에게 달려들 거야. 헤이즐은 줄을 끊다가 잠시 한숨 돌리며
덴더라이언이 기다리고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순간 눈이 휘둥그레진 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덴더라이언 뒤쪽 풀밭에 가슴털이 하얀 고양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꼬리를 흔들며 웅크리고 있었다. 고양이는 헤이즐과 덴더라이언을 보았다. 고양이는 덴더라이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덴더라이언은 헤이즐이 시킨 대로 가만히 앉아 계집만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고양이가 금방이라도 튀어오를 듯이 몸을 긴장시켰다. 헤이즐은 자기도 모르게 지붕 위에서 발을 굴렀다. 2번 발을 구른 다음 땅바닥으로 뛰어내려 도망치려고 돌아섰다. 덴더라이언은 즉각 풀밭에서 뛰어나와 자갈길로 달려갔다. 그와 동시에 고양이도 펄쩍 뛰어 덴더라이언이 웅크리고 있던 자리를 덮쳤다. 개는 컹컹 짖으며 밖으로 튀어나오더니 덴더라이언을 보자마자 줄을 끌어당기며 뛰쳐나가려고 했다. 줄이 팽팽해지더니 실처럼 가늘게 남은 부분이 툭 끊어졌다. 계집이 왈칵 당겨져 앞으로 기울더니 쿵 하고 뒤로 넘어졌다. 헤이즐은 균형을 잃은 채 담요에 매달려 있다가 발 디딜 곳을 잃고 지붕 언저리로 떨어졌다. 다친 다리 쪽으로 쿵 하고 떨어져 누운 채 발길질을 해댔다. 개는 사라지고 없었다. 헤이즐은 발길질을 멈추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뒷다리 쪽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움직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뜰 건너편 창고 밑에 숨을 만한 곳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조금만 가면 창고 밑에 숨어 도랑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헤이즐은 앞발을 짚고 일어났다. 그때 무언가 옆구리를 후려치더니 헤이즐을 꽉 내리눌렀다. 등이 찌르르 아팠다. 뒷다리를 힘껏 내질렀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헤이즐은 고개를 돌렸다. 고양이가 헤이즐 몸 위로 올라타고 있었다. 고양이 수염이 귀를 스쳤다. 햇빛을 받아 동공이 가늘게 수축된 커다란 초록색 눈이 헤이즐을 노려보고 있었다. 고양이가 빈정거렸다. 뜰 수 있어? 못 뜰걸?